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정미향입니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비후성 심근증인데요. 워낙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 본인이 환자인지도 모른 채 위태롭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주치 오늘 이 시간은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심장벽이 두껍다고 모두 비후성 심근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벽의 두께는 10mm, 즉 1cm를 넘지 않습니다. 보통 고혈압, 대동맥 판막 협착증 등의 질환이 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약간 두꺼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개 13mm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후성 심근증의 경우는 심장 근육이 병적으로 두꺼워지며 섬유줄로 일부 대체되면서 심장벽의 두께가 15mm 이상 심하게 두꺼워집니다. 비후성 심근증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비대칭적으로 심장 중격이 두꺼워진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거나 심장의 끝부분인 좌심 실천부가 함께 두꺼워진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비후성 심근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심근이 이완이 어려워져서 즉 탄력 있게 피를 받아들여주지 못하게 되면서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붓는 등 심부전 증상이 발생될 수 있고 두꺼워진 심장 근육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흥분 발생으로 인한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되어 급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한 급사 또는 심정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축구선수 에릭센이 있습니다. 아마 에릭센 선수는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활동하는 토트넘에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친근하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는데 그 원인이 바로 비후성 심근증이었고 다행히도 제세동기 시술 후에 현재는 다시 운동선수로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이 희귀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 200명에서 500명 중 1명꼴로 진단되는 아주 드물지 않은 심장질환입니다. 고혈압,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도 심비대가 있을 수 있으며 제한성 심근증 혹은 침윤성 심근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에서도 심비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비대증이 의심되는 경우 1차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벽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경우 혹은 가족력이 있으면서 심장벽의 두께가 13mm 이상인 경우 비후성 심근증으로 의심 혹은 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비대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질환 및 예후 판정을 위하여 심장 MRI, 뼈 스캔 검사, 그리고 심장 조직 검사 등을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심비대증이 진단을 돕기도 하고 비후성 심근증이 예후 평가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에서는 아무리 심장의 수축 기능, 즉 펌프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비대해진 심장 근육이 대동맥으로 나가는 길목, 즉 좌심실 유출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전신에 효과적으로 피를 뿜어주기 어렵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조금만 활동하더라도 전신의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실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일부는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심장 내부에는 전기 회로가 있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면 이러한 전기 회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심방세동과 같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에도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하여 실신 혹은 급사 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증상은 다양해서 증상이 아예 없거나 경미하여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심전도 이상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60대까지는 별 증상 없이 지냈으나 7, 80대가 되면서 심부전으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증상이다가 갑자기 부정맥 또는 심부전 등이 위중한 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대표적인 유전적 질환입니다. 환자의 절반가량에서 심장 근육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아들, 딸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담당 의사가 3대에 걸친 가족력, 특히 급사와 관련된 가족력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자녀를 포함한 직계 가족들도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때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를 동시에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만나의 기준 20세 미만이 자녀에서는 1, 2년 주기로 자주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20세 이상이 자녀 혹은 직계 가족에서는 3에서 5년 주기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좌심실 유출로 부근의 심장 근육이 비대한 경우 비대한 심근으로 인하여 좌심실 유출로가 수축기 때 일시적으로 좁아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심장이 비대했지만 좌심실 유출로 부근의 비후는 심하지 않을 때 비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좌심실 유출로의 폐색 여부를 알기 위하여 발살바 조작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운동 부하 심초음파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때 좌심실 유출로 사이의 압력 차이가 30mm 이상인 경우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진단과 예후 평가를 위해 여러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후성 심근증 진단에는 크게 심전도, 심장 초음파, 심장 MRI, 그리고 핵이학 검사, 심장 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 24시간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운동 부하 심장 초음파 등 여러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MRI 시내 이미지를 통해 얼마나 심장이 두꺼운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지연 조형 증강 영상, 영어로는 레이트 가돌리늄 인핸스먼트라고 하는데 섬유화된 부분의 위치, 패턴, 양 등을 파악하여 심장이 두꺼워질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감별을 하며 예후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맥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운동 중 혈압 감소 혹은 부정맥 발생 등의 파악을 위해 운동 부하 검사, 즉 트레드밀 테스트를 고려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비후성 심근증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심장 아밀로이드증에 대한 배제를 위하여 핵의학과에서 뼈 스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전자 검사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전자 검사는 현재 비급여 검사로 약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본인이 진단, 위험성 평가, 그리고 자녀들의 질환 유전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서 시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를 위해 베타 차단제 혹은 베라파민, 딜티아젬 등의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통하여 심장 박동수를 낮춤으로써 즉 심장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심장 내에 피가 적절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 혹은 시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서 좌심실 유출로 부근의 비후된 심장 근육을 수술을 통해 절제함으로써
좌심실 유출로 폐색에 따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알코올 심실 중격 색전술과 같은 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후성 심장에 혈액 공급하는 혈관을 선택적으로 찾아서 이 혈관에 알코올을 주입하여 혈관을 막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두꺼운 심장 근육이 괴사됨으로써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술은 경험 많은 센터에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 캄지오스라는 비후성 심근증 신약이 나왔습니다. 성분명으로는 메바캄텐이라고도 부릅니다. 비후성 심근증의 병인 중 하나가 과도한 심장 근육의 수축이기 때문에 캄지오스는 이러한 수축에 관련된 마이오신 액틴의 과도한 교차 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시켜 심장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캄지오스를 복용 시 심장 두께가 약간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약제 기전상 수술이나 시술처럼 심장 근육 자체의 두께를 상당히 줄이지는 않습니다.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이면서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허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서 한 달에 약제 본인 부담 금액이 약 2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 적용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캄지오스가 혁신적인 신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 심기능을 가진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서만 일부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임상 현장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기적인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적응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이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 보니 이 질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별로 없어서 비후성 심근증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 질환인지 잘 몰랐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 잘 알고 과도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두껍다고 모두 비후성 심근증은 아니지만 적어도 13mm 이상 심장벽이 두껍다면 한 번쯤 비후성 심근증을 의심해 봐야 하고 필요시 주기적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절반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선별검사 역시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비후성 심근증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 다른 약물적, 수술적 치료 역시 가능한 만큼 적절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통하여 돌연사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흉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느껴지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지나치게 숨이 차면 비후성 심근증일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 진단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정미향이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